네, 모모 US가 그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에요. 트윗한 내용인데 3일 날 올린 겁니다. 근데 보면은 모모 US가 직접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빌리빌리닷컴이라고 하는 이게 중국 그거 같은데 거기에 올라온 영상을 일단은 그 언급을 했어요. 관련 영상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이게 뭐 중국어 간체 됐어. 이거 뭐 번역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자, 빌리빌리닷컴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만 확인합시다. 앞에 뭐 이렇게 되게 时代 i5 全面性能 네, 이 양반이 저 뭐지? 인텔 정유 네, 중국의 사망 늑대인가봐요. 자, 봅시다. 왜 이러고 나오지? 이제 보시면 엔지니어링 샘플을 이제 그 확보했나봐요. 확보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이에요. 엔지니어링 샘플은 그 스프레더에 뭐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습니다. 뭐 없어요. 그냥 인텔 컨피덴셜 이렇게 되어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엔지니어링 샘플 맞아요. 그 왼쪽 보면 9400F가 있고 오른쪽 9700F가 있는데 9400, 9700F랑 서로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고 뭐 두께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쭉 흘러가면 뭐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한 건데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자 봅시다. 점수를 왜 안 보여주냐? 그냥 다 해놓고 나한테 뒤에 보여줘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PC 마크도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 봅시다. PC 마크 10이에요. PC 마크 10 지금 보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키우면은 보일라나? 자, 아이고 너무 같다. 자, 보시면 이 한문은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문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일단 그냥 그래프만 봐도 대충 그림이 나오죠. 이게 9400F예요. i5. 그다음에 이것도 i5 10400 10세대 i5예요. i5고 이거는 i7 9700F인데 비교를 해보면 9세대 i5고 10세대 i5인데 굳이 따지면 이게 원래 세대만 다르지 그냥 라인업은 동일한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성능이 9세대 i7 9700F랑 거의 삐까하거나 좀 더 우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i5인데 i7보다 9세대 i7보다 더 성능이 일부 좋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슈퍼파이 돌린 것 같은데. 일단 자 봅시다. 슈퍼파이 값 봅시다. 슈퍼파이 돌린 거 봅시다. 타이밍도 좀 더 빨라졌죠. 빨라졌습니다. 딱 그 중간에 끼네. 9400과 9700 사이 중간에 있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슈퍼파이 값을 그렇게 뭐 저는 여기 목매달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면 많이 했구나. 아우, 이거 찍으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자, 이거 시네벤치 같은데요. 시네벤치 값 한번 나오는 거 볼게요. 아이고 뭐야 이거. 자, 시네벤치 리리즈 15인데 보면은 점수가 싱글코어 같죠? 싱글코어 같은데 점수가 나온 게 보니까 i5 9400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9700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쵸? 조금 떨어지는데 어쨌든 딱 중간에 껴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CPU의 어떤 코어 자체의 그냥 생 성능 벤치로 봤을 때는 딱 중간에 끼네요. 그런데 i5잖아요. i5인데 이제 9세대 i7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점수가 나오네요. 940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9400 대비해서 점수차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9700이랑은 한 140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물론 이제 CPU 이렇게 자체적으로 벤치한 벤치값보다도 실제 사용했을 때 실사용 부분에서의 과연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 이 뭐 CPU 벤치마크에서 우리 흔히 하는 점수놀이 아무리 백날 해봐야 실제 체감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실제 썼을 때는 어떠느냐 그거를 봐야 되겠죠. 자, 리리즈 20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 중간에 끼는데 이렇게 거의 i7하고 요 정도로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저도 지금 이거 나온 거 보고 좀 놀랬던 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치고 올랐거든요. i5잖아. i5인데 물론 당연히 세대가 바뀌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맞지만 9000 지금으로 따지면 9400급인데 거의 9700이랑 지금 삐등삐등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했네요. 사실 이거는 크게 점수가 와, 피직스 스코어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많이 나는데. 9400이 피직스 스코어가 12000 나왔는데 10400이 18000 나왔거든요. 9700이 18000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오차범위인데 그냥 18049점에 18155점이면 그냥 오차범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크게 의미를 둘 수치가 아니거든요. 거의 삐까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등하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동일한 그래픽 카드 썼겠죠. 보면 이제 야, 차이가 거의 9700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 CPU가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좀 더 집중된 벤치라고 보면 사실 뭐 그 3D 마크 돌리는 부분에서의 피직스 스코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사용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그냥 벤치 스코어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 그래픽 카드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GPU를 처리하면서 보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체크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네벤치보다는 좀 덜 그냥 약간 좀 더 좀 실사용에 가까운 느낌적인 느낌,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쵸?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타임스파이인데, 야, 타임스파이는 오히려 9700F보다 좀 더 잘 나왔어요. 더 잘 나왔어요.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9400F가 5300대, 10400이 7400대, 그 다음에 9700이 6900대예요.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나왔어요. 타스에서 CPU 스코어가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 500포인트 나는구나. 500포인트 정도 났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벤치가 있을 거예요, 뒤에. 그거를 봅시다. 이게 파크라이 같은데. 파크라이죠? 자, 보면 동일 그래픽 카드 당연히 썼겠죠. 미치지 않고서는. FHD 기준에서 봤을 때, 야, 이게 보면 요게 아마 평균 프레임일 거예요. 평균 프레임. 자, 평균 프레임이, 야, 근데 평균 프레임이 어떻게, 뭐야, 9400F가 더 잘 나오지?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최소 평균 최대구나. 최소 평균 최대 프레임이구나. 최소 평균 최대. 맞네. 최소가 9400이 이상한데 이거 좀. 105, 101, 98. 평균이 122프레임, 129프레임, 128프레임. 최대 프레임이 148, 149, 147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은 요 평균치만 보면 거의 9700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하게 게임상에서의 프레임은 9400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쫙 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파크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제가 9400F는 할 이야기가 있는 게, CPU 의존도 많은 게임 들어가면 9400F도 좀 제 경험상 이게 병목이 좀 오더라고. 스로틀링이 걸려요. 이게 얘가 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9400F를 극강 게이밍용 CPU로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두루두루 쓰긴 좋지만 좀 부하가 많은 게임, CPU 의존도가 좀 높은 게임에 좀 고성능 GPU를 쓰면 얘보단 조금 더 좋은 거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사실 굳이 따지면 9세대급에서는 거의 최강 게이밍용 CPU는 인텔 다이앤에서는 사실 9700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의 9700이랑 거의 삐까삐까하네요.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 어쌔신 크리드 했네. 어크인데 봅시다. 어크가 되게 프레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야, 이 프레임이 63, 67, 65가 나왔어요. 야, i5급이 지금 그러니까 10세대 i5가 9세대 i7급의 성능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니까 재밌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이거는 GTA 5네요. 봅시다. 자, GTA 5는 9400F가 169프레임, 그 다음에 10400이 175프레임, 9700F가 117프레임 나왔대요. 그러면 진짜 그냥 게임상에서만 놓고 보면 그냥 9700급이에요. 9700급. i5지만 9세대 i7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클럭 스피드가 9400은 지금 커런트 값이 3.9기가, 그 다음에 10400은 4기가, 그 다음에 9700은 4.4기가 부스트 걸린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력 사용량이 85W네. 85W. 저거 뭐 9700보다도 전기를 적게 먹고 있네. 하기야 뭐 이게 i5급이니까. 온도도 지금 여기 보면 패키지 값으로 봤을 때 위에 보면 여러분도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온도 값이 커런트 값이 69도예요. 69도. 9400보다는 뜨겁습니다. 9400은 57도인데 얘는 이제 69도. 그 다음에 9700이 81도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급이 달라. 아무리 9700이라고 되는 이제 i7급이고 9세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i5급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르죠. 69도 나오네. 이제 69도. 아까 딱 걸렸을 때 69도 나왔네. 자, 아유. 사망 늑대 되게 고생 많았네요. 사망 늑대 고생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9세대에서 10세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세대가 당연히 바뀌면 성능은 향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는 당연한 게 우린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지금 뭐 아마 제가 알기로 그 ES를 대놓고 까버리고 ES를 보여주면서 테스트한 거를 지금 이제 보여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얘가 거의 지금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영상으로 본 거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성능 향상 폭이 꽤 매력적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야, i5급이 저 정도면 그럼 i7급하고 i9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비니스가 계속 안 덥냐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나 지금 쓰고 있는 내 입장은 어떻겠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온도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게, 자, 지금 보셨던 게 그 i5 그러니까 10400 같은 경우는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에요.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고 베이스 클럭이 2.9기가,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그 4기가로 잡히는 제품인데 i7 9700은 아시다시피 8코어 8스레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코어는 i5 10400이 2개 정도는 모자르지만 이제 스레드 빨이 좀 더 좋으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 뭐 좀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성능을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일단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될 가격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해외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MSRP는 한 182달러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200달러가 안 된다는 거죠. 200달러가 안 되는 금액에
일단은 9세대의 그 현재 MSRP 기준으로 했을 때 31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9700을 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180달러 제품으로 그 한 310달러짜리 성능을 내는 9세대 9700K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세대가 거듭되면 성능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10세대 기준으로 따지면 9세대보다는 적은 돈을 지출을 하더라도 뭐 괜찮은 성능을 내는 걸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메인보드 값이에요. 메인보드 값. 메인보드 가격이 얼마를 잡힐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Z490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가격이 이미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으로 갔고요. 저기 산으로 갔어요. 이미 산으로 갔고 X570 메인보드 나왔을 때의 그 가격 가지고 얘기 나왔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X570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저 하늘로 가버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 가격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CPU가 아무리 싸면 뭐예요? 메인보드에서 그걸 다 엎어버리면 사실 또이또이 치면 거의 그 금액이 돼버리니까 좀 그거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Z490 칩셋 메인보드가 먼저 출시되고 나면 이제 하위 칩셋 메인보드도 나오겠지만, 일단 뭐 10400 저 CPU 같으면 Z490 메인보드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저기에 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욕심내 봐야 만약 10400 같았으면 9세대 기준으로 치면은 B365 정도 되는 그 정도 보드에서 쓴다고 가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욕심 내봐야 H310이구나. 욕심 좀 내면 H310 그 정도니까 어쨌든 좀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썩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은 결과라서 조금 기대는 됩니다. 자, 그렇고 10세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좀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11세대 이야기를 좀 합시다. 11세대 이야기. 10세대 얘기하다 갑자기 뭐 11세대 이야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레노버가, 자, 이거는 노트북 책이라는 사이트인데 레노버가 그 로드맵을 유출을 했다고 하면 뭐하고, 레노버 쪽에 로드맵이 유출됐어요. 근데 거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기사 내용 보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있던 제품들에서 레노버가 2020년의 버전, 그러니까 2020년도 신버전 제품을 아직 출시를 안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시국 상황 때문에. 그런데 2020년도에 출시할 신제품 라인업을 포함한 이제 로드맵이 나왔는데, 뭐 기존의 제품을 이제 그 좀 더 보강한 뭐 P15, 뭐 P17, 쭉 이렇게 뭐 몇 가지 모델이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X 시리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X 시리즈가 그 싱크패드 X 뭐 시리즈라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텔 타이거 레이크가 탑재될 것이라고 일단 추측이 되고 있어요. 유출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타이거 레이크는 말 그대로 이제 드디어 데스크탑으로 치면은 이제 10나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10나노 들어가는 이제 그건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타이거 레이크 10나노는요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 데타 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타 버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면 뭐 X1 익스트림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레노버에서 나오는 몇 가지 노트북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그 타이거 레이크가 탑재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대수로 따지면 11세대 CPU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뭐 레노버 컨피덴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컨피덴셜 붙이면 뭐해? 어차피 다 유출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Q3, 2020년 Q4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10월부터 하여튼 11월 그러니까 9월 10월 고 상간인데, 여기 보면 타이거 레이크 10나노, 그 다음에 레이크필드 3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말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만약 사실대로라면 올 늦은 한 가을
그 겨울 초입쯤에는 빠르면 하여튼 그쯤 되면 그 10세대,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그 10나노 CPU가 탑재된 그 모바일 CPU가 탑재된 제품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 아까 얘기했지만 다 발표 다 해놨어. 흐름 끊지 마요. 다 발표 다 해놨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랑 해당 영상에 공지해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10월부터 11월 요 상간에 이게 맞다면 그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모바일 CPU가 탑재된 노트북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예전에 10세대 지금 코멘 레이크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 레이크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항상 11세대든 10세대든 항상 어떤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 인텔은 늘상 모바일 칩부터 먼저 공개를 했어요. 모바일 칩을 공개를 하고 그 뒤에 그 데스크탑 그 CPU가 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10세대 코멘 레이크 그 모바일 CPU가 나온 게 작년이에요. 그쵸? 나온 게 출시된 게 작년이고 그게 출시가 먼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탑재가 된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들을 볼 수 있었던 그 시점부터 생각해 보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지금 현재 뭐 이번 달에 그 코멘 레이크 데스크탑 CPU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점까지 생각해 보면 최소 못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겨울쯤에 만약에 그 11세대 그 타이거 레이크 모바일 CPU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내년 여름 전에 늦어도 여름쯤에는 이제 11세대 데스크탑 CPU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루머로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세대가 이번 달에 나오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11세대가 얼마 안 있어서 또 몇 달 있어서 나온다더라. 자꾸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인텔이 미치지 않고서야 10세대 출시하고 나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12세대 출시한다고 하면 걔들이 미친 거죠. 맞잖아요. 그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세대가 이번 달에 나온다고 치면 11세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나오면 결국 내년 뭐 한 2, 3분기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1세대 CPU는 지금 들리는 말로는 왠지 그 10세 이제 11세대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얘기가 예전처럼 뭐 리프레시 개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차피 완전 아키텍처가 바뀌기 때문에 리프레시 개념이기보다는 맞잖아요. 뭐 이제 드디어 뭐 10나노급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